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4단원 단원 마무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2쪽입니다. 자, 1번 문제는 건너뛸 거고요. 네, 각자 이차함수인 거 찾아보시고 2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죠. 이차함수 중에서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프의 폭을 확인해 보려면 뭘 보면 되죠? 그쵸? x제곱의 개수를 보면 됩니다.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보는데요. 부호는 상관없어요. 그치? 부호는 뭘 결정하는 거지? 부호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 부호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부호는 신경 쓰지 않고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의 절대값만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붙어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은 거죠. 그치? 숫자가 크다는 건 그래프가 가파르게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래프가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가거나. 그치? 그래서 숫자가 가장 큰 거, 절대값이 가장 큰 게 폭이 가장 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폭이 좁은 것은 기역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은 누굴까? 그렇지. 디귿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니은, 그리고 마지막이 리을이 되겠죠. 그치? 정답은 기역, 디귿, 니은, 리을입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점 a, 마이너스 9a를 지난데요. 자, x축의 대칭이라는 건요.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자, y는 마이너스 3x제곱이면요. 그래프가요. 이렇게 생겼죠. 자, y는 마이너스 3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요. 그쵸? 위로 볼록, 원점은 0, 여기 꽁치점은 원점, 이렇게. 근데 얘가 x축에 대해 대칭이 되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네, x축을 축으로 해서 슉 접혀 올라가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그쵸? 식이 어떻게 될까? y는 3x제곱이 되는 거죠. 그치? 얘가 바로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인 그래프가요, a, 마이너스 9a를 지난데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a, 마이너스 9a를 어떻게 한다? 그렇지, 대입한다. 지난다 라고 하면 대입해도 좋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9a는 3 곱하기 x제곱이야.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a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 넘겨가지고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자, 넘겨서 정리해주죠, 식을. 3a제곱 플러스 9a는 0입니다. 자,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잊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묶어내야지. 3a로 묶어냅니다. 묶어주면요,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a는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고 했거든. 그래서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쵸? 네. 자, 다음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 다음 보기에서 2차 함수 y는 3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설명을 보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죠. 그러면 좀 수월하겠죠. 자, 3x제곱 플러스 1이에요. y는 3x제곱이 위로 한 칸 올라간 거죠. 그치? 여기 1.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다. 그쵸? 얘가 바로 y는 3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입니다. 자, 기억. 아래로 볼록하다. 맞네요. 니은 y축에 대해 대칭이다. 맞네요. 3, 4분면을 지납니까? 제1, 제2, 제3 지나지 않죠. 디귿은 틀렸고 y는 3분의 1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 대칭이다? 아니죠. 아닙니다. y는 3분의 1x제곱 그래프도 아래로 볼록이고요. 원점이 꼭지점이야. 이렇게. 그리고 얘보다 폭이 넓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가 y는 3분의 1x제곱의 대략적인 모양일 겁니다. 어때요? x축에 대해 대칭?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미음.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어때요? 네, 맞죠. 맞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미음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ax 플러스 b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뭘 판단하면 된다? 그렇지. a와 b의 부호를 판단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a랑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면 우리 찾을 수 있죠.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a랑 b의 부호를 판단해 봅시다. 일단 a는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쵸? a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치? 자, b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그치. b는요, x에 0을 넣었을 때 y 값이거든요. 여기 y축과 만나는 요 점을 보면 돼요. 어때요? 0보다 아래 있죠. 0보다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b도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아요. 그렇다면 요 1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그려보죠. 찾지 말고 우리가 직접 그려봅시다. 일단 기울기가 a는 기울기를 의미하죠. b는요, y 절편을 의미합니다. 자, 기울기가 0보다 작다는 건 그래프 모양이 그렇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y절편이 0보다 작다는 건 y절편은 y축에서 x축보다 아래에서 만난다.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 자, 이런 그래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보이네요. 여기. 정답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번 문제로 갑시다. 다음 보기의 2차 함수 중에서 그래프가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를요, 대략적으로 빨리빨리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그리면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y축에서 여기 아래쪽에서 만나요. y축과는.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죠. 3, 4분면 지납니다. 지나죠. 그래서 지나지 않는 거 아니죠. 자, 니은 3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요. 꼭지점을 먼저 파악해야 돼. 마이너스 2, 0이 될 거예요. 그쵸? 여기가 꼭지점입니다. 그치? 그리고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그렇지.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3x제곱이잖아. 그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생겼겠죠. 어때요? 제1, 제2, 제3,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안 지나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 디귿입니다. 일단 얘도 꼭지점부터 찾아보면요.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위로 볼록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1, 2 요쯤, 그쵸? 그리고 어떻다? 위로 볼록이다.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럼 어때요? 제 3, 4분면 지납니다. 얘도 지나죠? 그래서 아니고요. 자, 리을 꼭지점 먼저 구해보면 마이너스 2, 2네요. 그리고 3분의 1이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마이너스 2, 2 그리고 어떻다? 그렇지. 아래로 볼록이다. 그럼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안 지나요. 지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리을도 맞네요. 정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판단해서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그릴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요.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알면 일단은 대략 나와.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을 때는 한 가지 더 뭘 찾으면 되냐면 그렇지. x가 0일 때 y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y축을 어디에서 만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좀 더 정확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5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이거 조금
새로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이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x는 커져. 즉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서 y는 내려가. 감소해. 아래로 내려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양.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차함수 쟤를요 그릴 건데요. 우리 저 상태로 잘 못 그리는 거 이제 알죠? 얘를 그리려면 모양을 바꿔준다. y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6x 쌍수항 플러스 9가 있어야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사실 얘는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8 써주고 원래 있는 상수항 써주고 됐죠?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3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래프 대략 그려볼게요. 선생님 그래프 그립니다.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거 지우고 왼쪽에 그려볼게요. 자, 일단 꼭지점 알아야 된다 그랬지? 자, 그래프 그리려면 첫 번째 꼭지점을 알아야 돼. 꼭지점 3, 어디? 13. 그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첫 번째 꼭지점을 파악한다. 두 번째 뭘 파악하라 그랬지? 그래프의 모양. 그래프의 모양이 어디로 볼록이에요?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위로 볼록입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가지를 알면 일단 대략 나와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랬지? 마지막으로. 그렇지. 마지막으로 x가 0일 때 어디를 지나는지 보라고. x가 0일 때요. 마이너스 5를 지나요. 0, 마이너스 5를 지납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 그래프가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해볼게요. 3, 13. 얘가 꼭지점이고요.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0, 마이너스 5 여기를 지나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이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네, 이렇게요. 됐어요? 네, 여러분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아까 뭐 찾으라 그랬더라?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한다. 즉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부분. 이렇게 생긴 부분. 이렇게 생긴 부분.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2차 함수는 포물선 모양이기 때문에요. 딱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 방향이 틀어지죠.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요.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꼭지점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 이 부분, 여길 구하라는 거야. x의 범위. 자,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은요. 어디부터? 이 꼭지점을 만난 다음부터야. 그래서 x가 3보다 클 때, x가 3보다 클 때 그래프는 내려오죠. 그래서 정답, x가 3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x가 3보다 큰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153쪽입니다. 먼저 8번 문제인데요. 8번 문제는 선생님이 완벽하게 풀어주진 않고 대략 힌트만 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평행이동에서 서로 겹치는 것끼리 짝지으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차 함수를요. 평행이동해서 서로 겹치게 할 수 있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걸까? 그렇지. 두 가지가 같다는 거야. 뭐가 같다는 거냐면 폭이 같아야 하고요. 뭐가 같아야 할까? 모양이 같아야 해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뭘 보면 될까? x제곱의 개수를 보면 됩니다. x제곱의 개수가 같다면 그래프의 폭과 모양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같은 걸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렇게 됐다. pq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너무 쉬운 문제네요. 얘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치? 자, 모양 바꿔볼게요. y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6x고요. 상수항 플러스 9를
써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8을 써준 거니까 다시 플러스 18에서 없애주고 원래 있는 상수항 써주고요.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다 왔네.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을요. 이렇게 바꾸려면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 x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2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쵸? 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p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q가 2가 되겠네요.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 y는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다.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모든 문제가요. 지금 다 이 전개되어 있는 식의 모양을 꼭지점이 보이는 식으로 바꿔서 풀면 되는 문제예요. 자, 얘도 한번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죠. y는 3으로 묶을 거예요. 그런데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요. 얘는 아마 이런 모양일 거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요 식과 어때야 한다? 같은 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a, b의 값을 우리 구할 수 있죠.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전개해보면 되죠. 다시 y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니까요.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a, b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 b가 아니라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즉, x가 0일 때 y값을 물어보는 거죠. x가 0일 때 y값. x가 0일 때 y값, 요 꼬랑지요. 그쵸? x가 0일 때 y값은 1입니다. 네. 따라서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좌표를 써주죠. 0,1 됐나요?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네, 11번 문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요. a, b, c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그래프를 봤더니요. 지금 중요한 정보는 다 좋네요. 그치? 여기 꼭지점 일단 알려줬습니다.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는 거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점을 하나 알려줬죠. y축과 만나는 점 0, 마이너스 3 지나간다. y축과 0, 마이너스 3에서 만난다 알려줬습니다. 자, 두 가지 정보 있으면요. 충분합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꼭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식을 변형해보죠. 식 변형을 해보면 y는 a의 x 꼭지점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요.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리고 얘가 0, 마이너스 3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요. 얘에다가 0,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쵸? 자, 대입해 주면요. 마이너스 3은 0을 넣어주면 4a-5가 돼요. 그치? 그럼 4a가 얼마라는 거야? 얘 넘겨보면 2라는 거야. a는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치? 자, 다 왔네. a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a에 2분의 1을 넣어주면요. y는 2분의 1, 그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입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y는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5. 자,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해주면 y는 2분의 1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되죠. 그치? 플러스 2, 마이너스 5야. 그럼 상수항 얼마인 거지? 마이너스 3인 거네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돼요. a가 2분의 1이고요. b는 2, c는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a, b, c를 모두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다음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2차 함수 y는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의 그래프이다. y축과의 교점을 a, 요 점을요. 그리고 꼭지점을 b라고 할 거고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할 거래요. OAB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야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꼭지점이랑 요 A 좌표만 알면 어렵지 않죠. 이거 사다리꼴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심지어 요 A 점은요 계산하지 않아도 보여요. 뭐지? 이거? Y축이랑 만나는 점, 요 전개되어 있는 식에서 꼬랑지를 보면 되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4예요. 그치? 그래서 이 사다리꼴에서 지금 OA의 길이는요.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OA는 4입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OA는 길이가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꼭지점만 구하면 되겠다. 꼭지점 구하려면 식 변형해주면 되죠. Y는 3분의 1에 x제곱 3분의 1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6x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9. 그럼 얘는 사실 3이니까 3 빼주고 원래 있는 마이너스 4 써주고 y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7이에요.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요. 3,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가 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7이라는 거거든요. 됐죠? 그러면 자 볼게요. OA가 4예요. 지금 여기다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여줄게요. OA가 4고요. 지금 가로 OC는요. 3이에요. 여기는 3입니다. 그리고 지금 꼭지점 B가 마이너스 7이라 그랬죠. Y좌표가. 따라서 여기 길이는요. 7입니다. 다 됐죠? 네. 사다리꼴 요렇게 생겼거든. 지금.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얘 넓이 구해보죠. 얘 넓이를 구해보면 사다리꼴 어떻게 구해야지? 4 더하기 7 한 다음에 자, 4 더하기 7 윗변, 아랫변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사다리꼴 넓이입니다. 그쵸? 자, 넓이 계산해 줄게요. 11이고요. 33 2분의 33 맞나요? 네, 정답 2분의 33입니다. 마지막 13번, 네, 요 페이지의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이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얘가 x가 2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x가 2보다 큰 부분에서는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치? 이때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 얘기해줬죠. 요거 설명해줬습니다. 아까 앞에 문제에서. 얘가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 x값이 2인 걸 기준으로요. 그래프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2보다 작은 데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고요. 2보다 작은 부분에서는요. 그래프가요.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모양이라는 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그럼 꼭지점의 좌표 중에 우리 x좌표는 이미 아는 거야. 2,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야. 2,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식을 변형하면 돼요. 꼭지점이 2, 라는 걸 단서로 잡아서 식을 변형해주면 되거든요. 자, 해볼게요. 일단 얘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자 플러스 2ax 맞죠? 그리고 상수항이 사실 얼마 필요한 거야? a제곱이 필요한 거야. a제곱. 근데 얘는 마이너스 a제곱이었지? 그러니까 다시 플러스 a제곱 해주고 원래 있는 애들 꼬랑지를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렇다면 꼭지점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a,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꼭지점이 요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해.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A가 얼마인지 우리 알죠? A가 얼마인 거예요? A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쵸? A는 마이너스 2인 거야. A가 마이너스 2라면 우리 꼭지점 좌표 구할 수 있지. A가 마이너스 2니까 A에 대입을 해주면요. 2, 마이너스 2를 넣어봐요. 넣으면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해주면 1이지. 그렇지. 2,1입니다. 정답 꼭지점은 2,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14번 문제 한번 보죠. 2차 함수 y는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1차 함수 얘 위에 있대요. 얘 위에 있고 두 그래프는 x축 위에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자, 감이 잘 안 오죠. 감이 안 오니까요. 한번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 2차 함수는 그릴 수가 없어요. 단서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1차 함수, 문제에서 알려준 1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y 절편이 10입니다. 여기죠. 그리고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x절편은 5거든요. 여기 5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만났을 때요. 자유자재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리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1차 함수는 그렸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서 2차 함수를 한번 추리를 해보죠. 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이 파란색 직선 어딘가에 있대요. 그리고 얘랑 만난다 그랬잖아. 어디서 만난다 그랬지? 그렇지. X축 위에서 만난다고 했거든. 여기서 만나는 거야. 여기서 만나고 꼭지점은 어디 있다고?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그치?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가능성. 첫 번째 경우는요. 꼭지점이 이 빨강 점보다 요 위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경우. 자, 근데 이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생겼을 수도 있냐면 꼭지점이 여기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빨강색보다 더 아래쪽에. 여기가 꼭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게 두 번째 경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걸까? 구해야지 얘를 어떻게 해서 식 모양을 바꿔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 모양을 바꿔주죠. 꼭지점 파악할 수 있도록 바꿔보면 돼요. 자, 식을 바꿔보면 y는 a로 묶어요.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치? 상수항 얼마 필요해? 플러스 1 필요해요. 근데 사실 얘는 a네요. 그럼 마이너스 a 해주고 원래 있는 꼬랑지를 붙여주고 됐죠? 지금 요 2차 함수 모양을 바꾸는 중입니다. 자, 그럼 y는 a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예요. 아, 나오네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요. 꼭지점 좌표가 나오잖아.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1야. 그럼 어디야? 꼭지점이 빨강색보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경우에. 근데 선생님 그린 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요 1번처럼 생긴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생긴 거죠. 네. 1번처럼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죠. 자, 이 꼭지점이요. 지금 요건데요. 요 점, 요 노란색 점. 요건데 경우에는 지울까요? 헷갈리니까. 자, 요건데요. 얘 좌표가 지금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는 거야. 자, 다시 살리고. 자, 얘가 1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1이라는 것은 그렇지. 여기 y 값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점은 누구 위의 점이다? 요 1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 점을 어디다 대입한다?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에다가 대입한다는 거예요. 요 꼭지점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대입한다. 그쵸? 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을 넣었어요.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이너스 2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요, 8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나왔다. 꼭지점의 좌표는 1,8인 거예요. 그쵸? 자, 꼭지점의 좌표는 1,8입니다.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1,8이니까 식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치? 근데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죠. 그치? 근데 우리가 안 써먹은 게 있거든요. 누구 아직 안 써먹었지? 우리 지금 꼭지점만 써먹었어. 요 빨간 점을 안 써먹었죠. 요 빨간 점. 그래서 이 빨간 점을 써먹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알아보기 좋게 구간을 나눠볼게요. 자, 요 빨간 점, 얘 뭐지? 5,0입니다. 여기에다가요, 5,0을 대입해 볼게요. 자, 빨간 점 대입하면요, 0은 x에다 5를 넣으면 어떻게 되지? 16a 플러스 8이 되네요. 따라서 a는 얼마이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쵸? 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b 값 당연히 나온다. b는 얼마이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쏙 넣어주면 b는 그치 2분의 15가 되네요. 따라서 정답 a와 b의 합은 2분의 14, 7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조금 복잡했지만 풀 수 있었죠. 그치? 자, 다음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이차 함수 얘랑 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보자마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색칠한 부분을 보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인 줄 알았는데 평행사변형이 아니야. 여기 이렇게 구부러졌죠. 이 참수는 곡선이니까. 이런 거 우리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쵸?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 넓이 못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얘를요, 이 도형을 자르고 붙이기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 그렇지. 이 구부러진 부분을 없어지도록 구부러진 부분을 잘라내서 다른 데다 쏙 넣어주면 돼요. 자, 생각해봐. 어떻게 자르면 좋을까? 그렇지. 자, 지금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자르냐면요. 여기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네, 이 빗금친 부분을요. 얘를 그럼 어디다 갖다 넣을까? 그렇지. 얘를 여기다 갖다 넣는 거야. 그럼 얘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자, 얘가 요렇게 채워지겠지.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은 없어지고 빨강색 요 빗금친 부분이 생겨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부분은 곡선으로 쌓여있던 부분이 아니라 그렇지. 반듯반듯한 직선으로만 둘러싸인 요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아마 질문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진짜로 얘랑 얘가 딱 들어맞나요? 얘랑 얘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르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얘 빨강과 파랑은 정말 같을까요?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 그렇지. 이 2차 함수를 옮겼을 때 얘랑 일치하게 되는지를 보면 돼요. 겹쳐지게 되는지. 자, 2차 함수 두 개가 겹쳐지는지를 판단하는 거 아까 지금 설명했는데 앞에서. 앞쪽에 우리 문제에서 겹쳐지는 거 찾는 문제 8번에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두 2차 함수가 겹쳐지는지를 확인하려면 뭐를 보면 된다? 그래프의 폭과 모양이 같은지 보면 된다. 그러려면 x제곱의 개수를 보면 된다 그랬죠. 어때요? x제곱의 개수가 네, 같아요. 그래서 얘는요, 평행이동하면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 두 개의 빨강, 파랑 넓이가 같습니다. 알겠죠?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확인됐으니까 요 연두 색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이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A랑 B의 좌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가로, 세로 넓이를 아니까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B는 꼭지점이네요. 일단 A는 나오네. 여기는 마이너스 3.
그쵸? 마이너스 3. 그 다음 B 구해야겠어요. B. 자, 요 식을 모양을 바꿔보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얼마 필요해요? 16 필요해요. 마이너스 16 해주고 원래 있던 꼬랑지 써주고 y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꼭지점 좌표가요. 4, 마이너스 3이죠. 그치? 여기가 4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정답 1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원 마무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